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17분인데요. 오늘도 제가 좀 잠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요. 어제 제가 예정이 없이 갑자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영상 올리고 나서 내가 좀 말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좀 기분이 찜찜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제 바닥에 나왔다고 하니까 괜히 나 때문에 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어저께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 얘기를 꼭 또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좀 한 번 더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또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본적인 생각은 제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일단은요. 환율하고 코스피 차트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이 환율은 1200원이라는 요 가격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자,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고점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죠? 그런 다음에 요번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리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자,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3파 상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죠. 차트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눌러진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 환율 차트가요. 5일선을 저는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1211원이 5일선인데 터치 한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적으로 5일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 11선요. 이 11선이 얼마냐면 1204원입니다. 이 1204원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204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환율은 좀 꺾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모양은요. 하지만 이 5일선을 이탈하면 이거 아닌데 될 수 있는 거고요. 1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건 아니다, 바꿔야겠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직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조정이 들어온 것 현재까지는요. 자,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아 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이거는요. 자, 코스피는 반대편에 보시면 이평선이 조금씩 모이긴 하지만 아직 멀었죠. 이평선이 약간 멀어져 있다, 그죠? 자, 코스피는 반대로 조금씩 저점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5일선도 주봉선 완전히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고, 일봉을 보시면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환율은 일봉을 보시면 시세 분출이 난 다음에 너무 이격이 많이 어제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상당히 높았죠, 그죠? 지금 이제 빠졌기 때문에 좀 이격 축소 과정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죠? 당연히 들어온 자리가 맞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이다, 현재까지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가능하면 21선 일봉상 21선이고 주봉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1210원 1204원 요 자리는 가능하면 이탈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일시적인 눌림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환율은 요 고점과 2205원 요 저점 사이를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을까. 만약에 다시 추가 상승, 요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똑같이 얘기하면 코스피도 당분간 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급등락보다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정중동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피는요, 지금까지는 이평선을 21선 이평선을 한 번도 탈환을 못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차트 보이시죠? 그리고 이평선이 좀 상당히 밀집이 돼 있고, 그죠? 자, 이런 모양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바닥을 기면서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코스피가 바닥이 나왔나? 사실 싶은 생각도 좀 잘 들긴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환율이 아직 21선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환율이 1204원을 아니면 1200원 잡으십시오. 12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환율이요. 만약에 환율이 1200원을 장중에라도 만약에 이탈했다 종가상 환율이 1200원을 올린다면 저는 그는 환율은 추세에 꺾였다 보거든요. 그때 저는 좀 늦더라도 그때 저는 코스피 따라 붙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급락하는 장에서 최저점에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최저점에 사게 되면요, 이게 잘 이렇게 수익이 생각만큼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가정들이 며칠 동안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5%확 반등이 들어오고 10%씩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한 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밀었다가 밑으로 밀었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파도를 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동안 하락하는 거에 몸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가격 근처 왔다 싶어 이제는 바닥이다 싶어 들어갔지만 흔들어 버리면 그냥 조금 먹고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버리면 내가 판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 버리면 못 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점이 최저점에 잡는다고 해서 내가 꼭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최저점에서 물론 잡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 하긴 하고 상승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안전하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확신에 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확인하고 들어간 거니까 차라리 그때 매매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처럼 좀 불확실한 장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피의 이 차트 모양은 21선까지 돌파하면서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00원을 깨지 않으면 지켜보겠습니다. 주봉상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환율의 추세가 살아있고 아름다운 조정처럼 현재까지는 보여지거든요.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한번 강한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이게 얼마입니까? 1250원, 뭐 1275원이죠. 1250원에서 뭐 1200 한 2, 30원 뭐 이 정도 아니 늦게 잡으면 1200원에서 1250 요거 자리가 이 물량들이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요. 말씀드린다면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아래로 계속 진폭을 주면서 만약에 올라간다는 전제라면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세를 줬다가 여기서 이 친구들이 꺾이듯이 환율이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고요. 어쩌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후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월달에 당장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지 예를 들어서 후성 아니요 잠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장일 때는요, 여러분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하시면 짭짤합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보시든 뭐 다른 여러분 보는 RS나 C샤를 보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C샤의 지표는 또 이렇게 물동네일 때, 침체권일 때 요런 자리죠, 그죠? 요런 자리일 때는 사볼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이 나온 자리에서는 여기도 고점이 나온 자리에서는 똑같이 이게 또 고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팔고 또 이렇게 저점 내려오면 이 정도 사볼만 하다 싶으면 또 이게 물동네 들어왔죠. 이런 자리는 또 사볼만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지금 위치가 좀 지워볼게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죠? 보시죠. 됐죠, 그죠? 2, 3일 최근 요 자리에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 이렇게 바로 쭉 그냥 갔다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입을 많이 벌렸죠. 일단 조금 눌려지는 과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요것 친구도 약간 이렇게 눌려질 수도 있고요. 약간요. 눌러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 친구도 한 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런 게 1차 확률이 가장 높은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그냥 여기서 바로 꺾이는 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서 올리고 이렇게 다시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요. 이제 좀 평균 이상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에 임박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또 좀 일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봉으로는 121선까지 밀려 있죠, 그죠? 밀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어떠한 상승의 징후도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보조 지표로는 이 친구는 아직도 물동네에 헤매고 있지만 이 친구는 은근히 스토캐스틱 은근히 올라왔네요, 그죠? 자, 이거 올려줬다가 또 한번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요. 이게 시기가 4월달에 될지 5월달에 될지 아니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저는 한 4, 5월 정도에는 한번 그런 시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요. 우크라하고 러시아하고요. 이 전쟁이 평화 협정이 만약에 맺어지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맺어지게 되면 시장은 한번 좀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는 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2,900까지도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지금 얘기가 계속 합의가 되니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 기간이 좀 아직 한 달이 안 넘었죠, 그죠? 그래서 한 달 이내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코스피는 2,900까지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900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경기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뭐 연준의 어떤 재정 긴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900을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상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빨리 되면 단기적으로 2,900 정도 또는 2,850까지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900까지 도달하지도 않고 그냥 2,800도 채 못 가서 다시 꺾일 수도 있다. 뭐 최대 2,800까지 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빨리 끝나야만이 어쩌면은 이게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좀 빨리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는 올 하반기 정도부터 바로 또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올해는 물 건너 갔을 수도 있거든요.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올해는 물 건너 간다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는 주봉이죠, 코스피. 그죠? 월봉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월봉도 보시면 자, 월봉도 침체권에 들어와 있다. 그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바닥이라 해서 완전히 바닥이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고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그죠? 올라가고 있었죠. 여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인 요 자리요. 2,500 한 74포인트 정도. 이 자리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2,474입니다. 2,574가 2,474포인트. 자,
이 자리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언젠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번 내려왔다가 아름다운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3파 5파를 간다 갈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바로 급등 들어왔다가 다시 결국에는 요 자리까지 아름다운 조정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죠? 자, 왜냐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격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이격 축소 과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거의 이 지점까지 사실 온 거는 맞습니다. 2600포인트 정도가 전 이 상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3파까지 들어가고 여기도 3파까지 밀려 내려왔죠. 파동선은 3파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3파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음봉이라는 게 추가 여기서 양봉이 만약에 떠버리면요. 만약에 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도 올라갈 때 1파, 2파, 3파 상승까지 만들어지면서 꺾였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3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이미 요 저점을 깨는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3파는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확인되려 그러면은 양봉이 하나 나와야만이 3파가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추가 지금은 아직까지 월봉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십자형이지만 이게 다시 이렇게 음봉이 닿아버리면 이 음봉이 계속 3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번 달에 당장 이게 양봉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고리되면 좀 우리가 좀 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징후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아직도 저는 이 후성을 어제 제가 예를 들면서 시장을 말씀드려봤죠. 그죠? 자, 후성이 일봉상 보시면 좀 지워볼게요. 자,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하락이 진행이 늦었어요. 보니까 이 월봉상 보시죠. 그죠? 뭐 전기차 관련주라서 아마도 좀 늦게 가장 시장이 꼬꾸라질 때는 가장 약한 종목이 가장 먼저 꺾이거든요. 가장 약한 종목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먼저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한 종목이 급락이 나오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가장 대장주는 가장 늦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의 대장주가 우리 전기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가 지금 가장 늦게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승은 전기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섹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LNF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늦게 지금 꺾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후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15,000원 또는 14,900원, 15,000원 요 자리까지 한번 저는 내려올 수 있다. 시장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지만 다시 한 번 더 12,300원, 12,300원까지 한 번 더. 그래서 하락이 아직도 전 두 번 정도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묻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주가 뒤늦게 이평선을 깨면서 지금은 11선을 월봉상 지지를 했지만 이 11선을 깨게 되면 순식간에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전기차주들이 급박하게 좀 남들보다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은 좀 덜 하락하지만 후승만 좀 더 심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후승도 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락하다 한 뿐이지 시장의 방향성은 그래도 역시 후승의 이 방향성대로 가지 않을까. 종목별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빠진 종목은 덜 빠질 수도 있고요. 자,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월봉상 후승 보시죠. 보조 지표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은 20에서 한번 걸쳤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한 2, 3천원까지 요 상단부 요 자리요. 요 자리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300원. 여기가 12,000원이거든요. 네, 요런 자리까지 한번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후승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계단식 하락이 두 번 더 남았다라는 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 차트 보시듯이 이렇게 또 잘 다지면서 지금 있거든요. 코스피 보면은. 그래서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장이 그때그때 순응하면서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되니까요. 아직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 정도 하락이 더 남았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목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제 항공주, 방산주를 계속 최근에 매매를 단기 매매도 병행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항공 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빅텍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끌고 왔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예, 1승 1패 했습니다. 한번 먹었다가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 외에 인버스도 매매를 쭉 꾸준히 좀 했었는데 인버스는 워낙 이 폭이 작다 보니까 이 코덱스 인버스는요. 그래서 인버스도 중간중간 같이 저는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뭔가 변화의 조짐, 상승의 징후가 보인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의 매매는 제가 바꿔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고요. 제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혹시 시장이 제 생각 외로 반등을 상승을 돌아선다면 그때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제가 이 매매하는 그 어떤 그 종목들, 섹터들을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섹터를 매매를 더 하면서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우주란 종목은 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이미 바닥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죠? 바닥을 잡고 반등 이후에 짝꿍댕이 만들고요. 그죠? 자, 반등 이후에 짝꿍댕이 만들었으니까 이 고점은 돌파하겠죠. 지금 이 고점은 이제 살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질 거고요. 그죠? 무슨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시세를 줬고요. 자, 강하게 시세를 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쭉 조정을 받았죠. 이 저점보다도 높은 저점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짝꿍댕이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고점 돌파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만원은 넘길 수 있다. 이 종목은. 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고점에 또 한번 나오겠죠? 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눌려줄 때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시국이고 또 아리까리 할 때는 차라리 이런 종목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직전 고점 라인에서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고 있다. 한 번 걸렸고 두 번 걸렸으니까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치게 되면 이 고점을 저는 넘어갈 수 있다. 이 고점보다 조금 높아진 고점이 나왔죠. 또 한 번 더 오게 되면 이 또 높아진 고점이 나오겠죠. 그죠? 자, 항공우주는 주봉도 보조지표는 가열권이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중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일봉으로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벌어지긴 했죠. 이건 아까 이 주봉상에 있는 요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장기로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대략 한 5만원 정도나 5만 2천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요. 이 종목도 제가 계속 매매하면서 보유하면서 매매하면서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도요. 조정을 받았는데 58,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요. 4만 한 8,500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48,500원에서 최하 48,000원 정도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들어온다면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게 47,000원, 48,000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요. 요 자리거든요. 120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요. 오늘 저점이 얼마 나왔죠? 49,500원인가요? 네, 49,550원이죠. 그러니까 꼭 48,000원, 48,500원 온다는 건 아니지만 요 자리는 깨지는 않는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만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그때는 조금 네,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손절하기가 폭이 좁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종목은 아직 완전히 물동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조금만 더 빠져주면 네. 그래 되면 오늘 저점이 49,550원인데 뭐 한 49,000원이나 48,5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을지 뭐 38,80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이런 방산주들은요. 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실적들이 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실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봉이고 이는 월봉입니다. 보셨죠?
친구도 지금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죠. 월봉선 밀집이 되면서 거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행보하고 있거든요. 자, 이 친구도 가겠다는 얘기죠. 나 가겠다. 시간만 있으면 난 시간만 주면 나 간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개인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8만 원 정도에서 8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요. 네. 자, 다음요. 제 목표가는 믿지는 마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중에서 우리가 중소형주는요, 뭐 빅텍도 있습니다. 그죠? 자, 빅텍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빅텍도 보시면 이게 월봉이죠. 요 자리가 굉장히 많이 행보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터졌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자, 거래가 터졌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굉장히 행보한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거래가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 자리를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겁게 되겠죠. 그죠? 쉽게 올라갈 이 자리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 자리는 세력이 매집했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세력이 틀었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돌파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매집했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행보하면서 물량이 터졌고요.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급락이 노는 과정에서 거래가 확 줄어버렸죠. 그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 다시 조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빅텍은 당장은 시세가 나오기 힘들다. 당장은 뭐 8,000원 정도를 고점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요 사이가 7,500원에서 8,000원 요 잠깐만요. 7,500원에서 8,500원, 7,500원 중심값 정도 될 듯 합니다. 요 자리가요. 요 자리가. 그래서 8,000원 정도. 요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자리를 뚫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매집이었다면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집이었다면 요 자리를 만약 뚫게 되면 이 친구는 또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 이 자리는 뚫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왜냐하면 이런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큰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죠. 그죠? 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친구는 14,850을 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눌려졌지만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쌍봉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요 자리를 돌파해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신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잘못하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신용 로스컷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저점 기회를 주면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빅텍 같은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평화 협상에 의해서 만약에 협정이 한 달 이내에 맺어져 버리면 빅텍 같은 종목은 한번 급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 협정이 맺어져 버리면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럴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경우요. 바닥을 다질 때 또는 협정이 잘 맺어진 게 계속 전쟁이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또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계속 7,000원 이상을 7,500원, 8,000원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지 않나. 하지만 당장 뚫기는 힘들고요.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7,000원 오늘 7,000원인데 7,000원 이상에서는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협정이 평화협정이 맺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 요 구간은 굉장히 매물 구간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갈 필요가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주가가 눌림목을 준다든지 급락이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 저점에 잡아 놓으시면 한번 도전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상으로는 보면요, 지금 요 자리죠. 네, 요 자리 좀 있거든요. 요 자리가요. 아니면 또 요 자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6,660원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그죠? 반등을 주긴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친구는 요겁니다. 요거요.
요게 지금 현재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은요, 이런 보조 지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낮은 지점 이렇게 오면 한번 기회를 주면 그때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일시로 북한이 뭐 ICBM이나 핵무기는 얘기 달라져. ICBM 쏘면 잠깐 번쩍이다 다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거래량으로는 여기를 바로 뚫고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단타는 몰라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 급락도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60일선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60일선을 이렇게요. 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6,300원 정도까지 한번 기회를 주면 제 생각에는 6,300원 정도 한번 내려오면 좀 괜찮지 않나,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친구가 우크라이나 사다 터지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또 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요런 자리에 한번 괜찮지 않나. 6,300원에서 6,350원, 6,400원 요런 자리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확인하고 매수하실 분들은 빠질 대로 빠지고 난 다음에 당일날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양봉이 뜨는 그런 자리가 같이 따라 붙어도 됩니다. 차트 분석이 좀 이 정도면 될만하다 싶은 6,300원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할 듯 하고요. 7,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언제 밑으로 꽂힐지 모르니까요. 자, 계속 방산주들은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는 현재는 인버서와 방산주 위주로 지금 현재 매매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다시 섹터를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안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어디 갔나? 네. 자, 첫 번째 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보조 지표가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게 한번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입을 갑자기 벌리면 안 되거든요.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다가 한번 살짝 눌러지고 한 30포인트 정도 만약에 조정을 눌림목 받는다면 오늘 2690, 2700이니까 대략 한 2700 정도, 2650 정도까지 한번 눌러졌다가 한 번 더 위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튀는 요 자리가 눌러지는 과정은 협상 과정이고 튀는 자리가 협상이 완료가 되는 그런 자리 때 여기서 확 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보조 지표만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그냥 협상이 타결이 안 됐을 경우는 바로 다시 밑으로 꽂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지금 보조 지표 높은 자리니까요. 한번 분할 매도 일부는 좀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